60세 이후 나이들만이 가르쳐주는 8가지 강력한 교훈. 60세가 되면 삶에 대한 관점이 젊은이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노화는 단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종 간과되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나이들만이 가르쳐줄 수 있는 8가지 강력한 교훈, 즉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7번째 교훈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며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만약 이것이 당신이 기다려온 종류의 지혜처럼 들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을 눌러 기대감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처음 오셨다면 어떤 나이에도 번성하는 데 도움이 될 더 많은 삶을 바꾸는 통찰력을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72세의 이정수 씨를 만나보세요. 그는 은퇴했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성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했던 것을 좇으며 보냈습니다. 이정수 씨는 주 60시간씩 일했고 회사 내 승진 경쟁에서 살아남았으며 승진, 큰 집, 그리고 집 앞마당에 주차된 고급차와 같은 자신의 성취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외부인들에게 그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정수 씨는 나이가 든 지금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할 것입니다. 그 세월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마감일과 월급을 좇느라 바쁜 동안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들 일부를 놓쳤습니다. 아이들의 축구 경기, 아내와의 조용한 저녁, 심지어 연로하신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뵐 기회까지도요. 은퇴하여 분주함이 잦아들고 나서야 이정수 씨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은 경력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순간들이 이제는 값을 매길 수 없게 느껴집니다. 손녀가 첫걸음을 떼는 것을 보고 오랜 친구들과 웃고 또는 단순히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일몰을 즐기는 것. 노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을 이정수 씨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간은 무한하지 않으며 일단 지나가면 어떤 돈이나 성공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배우기 위해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세요.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추억을 만들고 싶은가? 어쩌면 연락이 끊긴 오랜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가족 저녁 식사를 위한 시간을 내거나 마침내 항상 꿈꿔왔던 여행을 떠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은 선택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인생 초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하고 바라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번째 교훈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 쉬워지는 무언가, 즉 자기 수용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2.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박선영 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이제 68세이지만 인생의 대부분 동안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평가였습니다. 20대에는 체중에 대해 자의식 과잉이었고 30대와 40대에는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스며드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0대에 접어들었을 때는 마치 세상이 더 이상 그녀를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박선영 씨는 사회가 규정한 아름다움을 좇으며 수년을 보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비싼 크림을 사고 심지어 자신이 충분히 보기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 찍는 것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엇을 시도하든 그녀가 완벽하지 않다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변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그 순간을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녀의 6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손녀가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라고 적힌 손수 만든 카드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손녀에게 사랑받고 따뜻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박선영 씨의 관점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비판해온 특징들, 웃음주름, 희끗한 머리카락, 심지어 완벽하지 않은 몸매까지 모두 그녀가 살아온 삶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웃음주름은 수십 년간의 웃음에서 비롯되었고 흰머리는 그녀의 지혜를 상징했으며 그녀의 몸은 그녀가 직면한 모든 도전을 헤쳐나가도록 지탱해 주었습니다. 박선영 씨는 완벽함을 좇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독특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무언가를 고쳐야 할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의 모든 부분을 얻어낸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노화는 우리에게 자기 수용이 불가능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온 사람을 감사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에 대해 사랑하는 한 가지를 성찰해 보세요. 당신의 웃음인가요? 회복력인가요? 아니면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 곁에 있어준 방식인가요? 그리고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이 자기 수용의 지점에 아직 도달하셨나요? 어떻게 거기에 도달했는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여정을 받아들이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노화는 아름다움이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에 관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이 강력하다고 생각했다면 3번째 교훈까지 기다리세요. 여기서는 건강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이유를 밝혀낼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3.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다. 잠시 이정수 씨에게 돌아가 봅시다. 50대 후반에 이르렀을 때 이정수 씨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싼 저녁 식사, 늦은 밤 근무, 앉아있는 생활 방식이 그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는 운동을 거르거나 건강에 해로운 습관에 빠지는 것에 대해 2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여전히 움직이고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정수 씨가 깨어나 무릎의 날카로운 통증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든 일이 되었고 몇 분 이상 서 있는 것조차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정기건강검진은 이정수 씨가 피해왔던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생활 방식이 그를 따라잡은 것입니다. 그의 체중, 잘못된 식단, 활동 부족은 이제 가장 간단한 일조차 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정수 씨의 경각심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그는 심오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나 성공을 가졌더라도 삶을 즐길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요. 통증 없이 걷고 손주들과 놀고 건강 걱정 없이 여행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였습니다. 이정수 씨는 변화를 만들기로 결심했고 그것들은 과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동네를 20분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패스트푸드를 집밥으로 바꾸고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그의 에너지는 향상되었고 통증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정수 씨는 52세 때보다 72세에 더 건강하다고 느낍니다.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은 우리가 하고 싶은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기분 좋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건강을 우선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작게 시작하세요. 매일 산책하세요. 동네 한 바퀴라도 좋습니다.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예약하세요. 물을 더 많이 마시세요. 간단한 습관 하나를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최근 건강을 돌보기 위해 한 일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다른 누군가가 더 건강한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노화는 건강이 선물이지만 우리가 양육해야 하는 선물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이 눈을 뜨게 했다면 네 번째 교훈까지 기다리세요. 그것은 당신이 직면한 도전을 통해 구축한 놀라운 힘을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4. 역경을 통해 강인함을 배우다. 최은혜 씨를 만나보세요. 그녀는 이제 74세이지만 그녀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45년간 함께한 남편을 예기치 않게 잃었습니다. 그것은 파괴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녀의 동반자, 가장 친한 친구, 그녀가 삶을 함께 구축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최은혜 씨는 어떻게 계속 나아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슬픔이 그녀를 삼켰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서 최은혜 씨는 자신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동호회에 가입했고 20대 이후로 손대지 않았던 취미인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으며 심지어 근처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내디딘 모든 작은 발걸음은 그녀가 몰랐던 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최은혜 씨는 자신의 회복력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구축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수년에 걸쳐 직면했던 도전들, 자녀 양육, 재정적 어려움 헤쳐나가기, 연로하신 부모님 돌보기, 이 조용히 그녀를 이 순간에 대비시켰습니다. 그녀는 상실과 고난이 불가피하지만 그것들을 극복하는 능력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노화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도전이 우리를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더 자비롭고 더 유능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전들이 처음에는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종종 우리가 몰랐던 힘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절대 이겨내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해냈던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것이 바로 회복력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서 계속 나아갈 용기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성찰해 보세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 극복한 도전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에 대해 말하자면 다음 교훈은 우정에 대한 놀라운 진실과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대한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 속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친구 관계, 양보다 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우정에 대해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변하며 그것은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큰 사교계를 갖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기념품처럼 친구들을 모으고 붐비는 파티로 생일을 축하하며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것은 우정의 수가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65세의 김민지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수년에 걸쳐 자신의 서클이 작아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오래된 직장 동료 대부분과 연락하지 않았고 독서클럽은 해산되었으며
일부 우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희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외로움을 느꼈고 자신이 뭔가 잘못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민지 씨는 남아있는 관계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던 미영 씨가 있었는데 그녀는 인생이 힘들어질 때 항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수술 후 힘든 시기에 그녀를 확인해준 이웃 철민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족이 가장 필요할 때 버팀목이 되어준 언니가 있었습니다. 김민지 씨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신뢰, 이해, 공유된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된 중요한 우정들은 시간의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이것들이 그녀에게 기쁨과 위안을 가져다주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한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 해로운 우정을 놓아주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화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도록 가르쳐줍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더 이상 우리가 있는 삶의 위치에 맞지 않는 관계에 작별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정에 대해 잠시 성찰해 보세요. 희로애락을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러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하거나 단순히 내 인생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을 짓누르는 해로운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놓아줄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당신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때로는 그것이 양보다 질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시간의 시험을 견뎌낸 우정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연락하도록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6. 유산은 성취 그 이상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개인적인 성취에서 우리가 남기는 유산으로 초점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음 이정표에 도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승진, 인정, 찬사.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척도는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80세의 최현우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현우 씨는 법조계에서 경력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존경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수준의 성공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은퇴에 접어들면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최현우 씨는 목표 달성의 스릴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더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젊은 변호사들을 멘토링하기로 결정하여 법에 대한 지혜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지혜도 공유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법, 성실성의 중요성. 최현우 씨는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안내하는 데서 찾은 만족감은 값을 매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의 직업적 유산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형성한 개인적인 관계, 그가 전수한 교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 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최현우 씨의 이야기는 나이가 들면서 성공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진화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더 이상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오르도록 돕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물질적 소유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가족 전통을 전수하거나 지역사회의 젊은이를 멘토링하거나 단순히 주변 사람들과 지혜를 공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시작하는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젊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안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험, 교훈, 마음을 공유하세요. 그것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바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미 유산을 남기기 시작한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다른 누군가가 오늘 자신의 유산을 구축하기 시작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7. 놓아주는 것의 힘. 노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심오한 교훈 중 하나는 놓아주는 것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원한, 후회, 판단에 대한 두려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를 짓누를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짐을 지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으며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여는 열쇠입니다. 박선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수십 년 동안 그녀는 여동생 선미 씨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몇 년 전 박선영 씨가 어린 시절 개인적인 물건, 즉 그녀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던 것을 선미 씨가 가져간 후 배신감을 느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상처는 골맞고 세월이 흘렀지만 박선영 씨는 결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족 모임에서 선미 씨를 피했고 그들의 관계는 조용하고 말없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 씨가 60대에 접어들면서 그녀는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고통을 붙잡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돌파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여동생에게 화를 내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생각했습니다. 다시 연결하고 치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박선영 씨는 선미 씨에게 연락하기로 용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고 긴 대화 끝에 두 사람 모두 마음을 열었습니다. 눈물을 흘렸고 사과를 교환했으며 마침내 과거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화해의 순간은 박선영 씨가 경험한 가장 자유로운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무게가 사라졌고 그녀는 다시 여동생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게 되어 더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노화에 대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원한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거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명료함을 줍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서 현재를 빼앗을 뿐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보다 평화를, 쓴맛보다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놓아주어야 하나요? 현재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막는 원한이나 후회가 있나요? 잠시 시간을 내어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일은 단순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든 자기 자신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놓아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이 여정에서 서로를 지원합시다. 8. 노아는 특권이다. 이제 마지막 교훈에 도달했습니다. 노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교훈입니다. 진실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우리는 사람들이 지나간 세월을 한탄하며 한때 가졌던 젊음을 그리워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진정한 선물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관점, 즉 매년이 성장, 진정성, 기쁨의 기회로 가득 찬 소중한 장이라는 이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수 씨를 다시 방문해 봅시다. 72세의 이정수 씨는 상당한 통증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들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이 살아온 놀라운 삶의 알림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늙어갈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은 세상을 떠났고 일부 동료들은 그렇게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이정수 씨는 각각의 새로운 흰머리,
각각의 주름을 수년에 걸쳐 얻은 지혜를 나타내는 명예훈장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아가 희귀한 선물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성 있게 살 기회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면서 이정수 씨는 기타 연주를 배우고 마침내 그랜드 캐니언으로 여행을 떠나는 등 진정으로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들을 추구할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건에 따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노화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감사함으로 뒤돌아보고 흥분으로 앞을 내다볼 기회입니다. 후회를 놓고 자신이 되어온 사람을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인생의 이 시기를 받아들이세요. 진정성 있게 살고 새로운 꿈을 좇으며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당신이 살아온 세월은 당신을 오늘의 사람으로 만들었으며 그 사람은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더 강하고 현명하며 유능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사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여정을 감사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여정을 받아들이세요. 오늘 노아가 가르쳐주는 8가지 강력한 교훈을 통한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정수 씨와 박선영 씨의 변화를 잠시 되돌아봅시다. 이정수 씨에게 노아는 배경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드는 특권을 받아들이고 성공을 재정의하며 현재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과거의 원한을 놓고 매일 새로운 날이 선물임을 깨닫는 법을 배웠습니다. 박선영 씨의 여정은 자기 수용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의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했으며 오직 나이와 함께 오는 지혜를 축하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수리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여동생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정수 씨와 박선영 씨는 함께 노아가 성장, 힘, 심오한 변화의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진정성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이 교훈들이 당신에게 공감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과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최고의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인생 조언과 영감을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매 소중한 순간을 배우고 성장하며 최대한 활용합시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